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수가 연속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연속할 게 뭐밖에 없어? 당연히 이런 의미겠죠. 얘는 첫 번째 의미가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있다. 즉 그래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다항함수의 그래프들은 다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겠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가우스 함수라든가 아니면 분수함수 같은 경우, 유리함수 같은 경우 정의역이 없는 x는 0에서 그래프가 끊기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근데 이제 연속의 실제 정의적인 측면을 보면 연속의 정의는, 자, 어떤 점에서 연속이고 싶으면 특정한 점 x는 a에서 연속이고 싶다면 이렇게 f에다가 a를 대입한 거 뭐야, 이게 함수값이겠죠. 함수값과 그 다음에 x가 a를 향해 가는, x의 a의 근방에서 향해 가는, 자, x보다 살짝 크면서 a를 향해 가는 우극한과 x가 a보다 살짝 작으면서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그것들의 값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일치하면 우리는 이 함수는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적인 차원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연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뭔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a라는 점에서 그래프가 끊겨 있다고. 자, 그러면 이럴 때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불연속인 이유는 뭐냐면 함수값 fa가 정의되지 않고 있죠. fa가 없다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 되면 불연속이 될 거고, 자, 함수값이 이렇게 또 가는데 있어, 이렇게 a에서.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또 끊겨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서 끊어졌다고, a라는 점에서. 근데 이게 끊어진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가는 값이 다르겠지.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또 불연속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저기와 동떨어져 이렇게 끊길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이제 함수값이 있다고. 자, 함수값 있어. 함수값 존재해. 첫 번째 거랑 달리. 자, 그 다음에 극한값도 존재하겠죠. 근데 함수값은 y값이 이 정도를 향해 간다면 극한값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y값이 이쪽을 향해 가면서 존재하지만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끊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이 뭐야?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연속인 걸 보여주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로 판단하면 되지만, 시험 문제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 그럼 그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고, 특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합성함수가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합성함수가 한 번 더 함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잘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경우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 우리는 x의 범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집합, 예를 들면 x가 a 이상 b인 이런 집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달리 좀 더 편하게 써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대괄호를 쓰시고 a, b 이렇게 쓰시면 얘가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근데 a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a와 b가 안 들어갈 때는, 자, a, b라고 쓸 건데 이번에는 소괄호를 써주는 거. 소괄호를 쓰면 a 초과 b 미만 이렇게 되고, 대괄호를 쓰면 이상 이하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한쪽만 있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a, b하고 이쪽이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면은 의미하는 게 a보다는 크지만 b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얘를 양쪽 범위가 딱 정확하게 결정이 끝났다, 구간이 닫혀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고 그러고, 얘는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잖아. A를 향해 가는 끝, B를 향해 가는 끝을 알 수 없으니까 오픈돼 있다. 그래서 열린 구간, 이런 애들은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특히 이제 실수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양 끝은 끝이 없으니까 소괄호를 쳐주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실수 전체를 우리가 구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구간을 표현하고 나서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말하려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말하려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A부터 B까지 이렇게 했는데,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자, 중간에는 당연히 지금 다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연속이 되는데, 이 양 끝이 원래 극한의 정의가 뭐냐면, 연속의 정의가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쪽은 좌극한이 없잖아. 이쪽은 우극한이 없고. 그렇지만 약속하자라는 거죠. 어떻게? 구간에서의 연속을 의미할 때 양 끝값은 우극한과 함수값만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그냥 연속, 저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양 끝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두 개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한쪽의 극한만 존재하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그때 그런 함수가 주어진 그런 함수를 저 구간에서 연속 함수다 이렇게 편의상 부르겠다는 얘기야. 구간에서 연속을 저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다항함수 어때?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지. 그래프가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리화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정의역이 제외되잖아. 그지?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하겠지. 그래프가 끊길 수밖에 없겠지.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출발점과 방향이 결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다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는 인위적으로 조작한 함수예요. 조작. 특히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구간별로 함수를 다른 걸 주는 거지. 그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그래프가 끊길 수도 있고 안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구간별로 함수를 주고 뭐 연속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지. 자, x 플러스 2분의 fx를 줬다고. fx를 정의하기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fx가 저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는 따로 값을 주는 거야. 이렇게 5라는 값을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자, 그랬을 때 다음 함수 fx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자, 함수 값은 5로 결정이 돼 있잖아. f의 마이너스 2. 자, 이 5라는 함수 값과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갈 때 극한 값이 같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가지만 뭐라고 그랬어? 절대 마이너스 2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fx는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fx는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자리에 저 함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x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결정이 됐고, 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어때? 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된 거지. 0분의 0꼴. 0분의 0꼴의 극한은 약분한다고 했지. 약분. 자,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갔어. 근데 분자가 0으로 갔다고. 분자가 숫자라면 0분의 숫자는 무한대가 되겠지. 근데 그게 5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으로 가서 애들이 0분의 0의 꼴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자, 저기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고,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를 하나 약분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저기를
자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 x 플러스 2분의 얘도 무조건 2차식인데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인수를 모르니까 x 빼기 c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 c만 구해서 전개해서 얘랑 계수를 비교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0으로 만들어준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약분이 되고 극한의 기본 다시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가 5가 되면서 c는 얼마인가?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저 위에 분자에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 얘가 x의 제곱 9x 더하기 14가 되니까 이 값이 얘랑 일치해야 되겠지. 자, a는 9가 되고 b는 14를 만들어 놓으면 저 함수는 분모에서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정의가 되지 않지만 그 정의되지 않은 점을 얘가 가서 채워주면서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연속 함수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연속 함수는 자, 연속인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자, fx와 gx가 xn에서 연속이면 fx에다 이렇게 실수배를 한 얘도 반드시 연속이 되겠죠. 그 y 값만 축소 확대되는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x와 gx를 더하거나 뺀 함수도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연속과 연속을 더하거나 빼도, 그러니까 모든 다항 함수가 연속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fx와 gx를 곱한 함수도 반드시 연속이 돼. x는 a에서. 왜냐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 존재하는 거니까 그 a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fx분의 gx도 얘도 반드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즉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끼리는 서로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어도 항상 연속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연속성은 안 물어보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는 이건 뭐 합답형 문제도 많이 나오지. 자, f와 g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f 서클 g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연속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g 서클 f도 얘도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즉, 자 이것만 한번 예로 들어볼까? f에 이렇게 ga를 넣겠지. 근데 ga는 a에서 연속이라고. 근데 ga의 함수값이 만약에 베타라고 하면 얘는 f는 a에서는 연속이지만 베타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f가 이 베타라는 값에서 연속이면 얘는 이 함수 전체는 x에서 연속이 되겠지만 베타에서 불연속이 된다면 연속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합성함수를 가지고 참거짓을 묻는 문제는 대부분 다 거짓이라고 과감하게 생각하셔도 돼. 자,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의 연속이 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올 거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고 푸는 거라고. 선생님 지금 하는 강의는 기본 개념 강의야. 보충에 의한 기본 개념 강의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연속성을 이용해서 알아둬야 할 정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는데, 사이값 정리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워. 그러나 문제 자체로 출제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일단 한번 볼게. 자, fx가 연속이야. 자, 연속이란 말은 그래프가 안 끊겼다는 얘기겠죠. 연속인데 구간을 정할까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 fa랑 fb랑 달라. 즉 양 끝값이 다르다는 얘기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 하나 생각해 볼게.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fa가 되고 여기가 fb가 되겠죠. 자, fa, fb의 함수값이 달라. 그런데 fa와 fb 사이에 있는 fa보다는 fa와 fb 사이에 어떤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자, f에 c를 집어넣으면 k가 되는 c가 c가
A와 B 사이에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는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를 찾아 Y값 K를. 그 Y값이 K가 나오게 하는 그런 X가 이렇게 있겠지. 이런 C라는 값이 이 중간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저런 그래프가 아니고 자, 이런 그래프였다면 어때? 자, 만약에 이렇게 요동을 쳤다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FA와 FB 사이에 K라는 숫자가 여기 지금 있다가 K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K가 되는 X의 값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C1, C2, C3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올라가면 그래프는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점과는 만난다는 얘기죠. Y는 K라는 선을 그으면. 그죠? 그래서 이 존재성이야, 존재성.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지 이 값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 존재한다. 그럼 이제 사이값 정리가 정의 자체가 이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수업용으로 생각을 하면 수업용 이거는 실근의 존재성에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을 합니다. 실근의 존재성. 자, 실근이 있는데 뭔가 궁금하지 않아. 구하고 싶으면 실근은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잖아. 방정식 뭐 인수정리라든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건데 그냥 있냐 없냐만 궁금하다고. 있냐 없냐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fx는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실근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근데 실근을 구할 수가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0, x축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뭘로 판단하려고 그래? 교점이 존재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교점의 개수. 그래서 y는 fx를 그려. 자, y는 fx 이제 막 그렸는데 fx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감마라는 점에서 이렇게 만난 거지.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떤 무리수라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 어떤 C1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이게 C2라는 숫자가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 F에다가 C1을 집어넣고 F에다 C2를 집어넣었잖아.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야. 그죠? 둘의 부호가 반대라고. 그러니까 반대라면 그래프는 연속이니까 이 중간에 반드시 0이 되는 점을 하나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C1과 C2 사이에 부호가 반대면 곱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여기가 기준점. 우리 겨울철 기온 0도가 되는 순간이라고. 영상과 영하. 아침에 영하였다고. 근데 점심때쯤 영상으로 올라왔어. 그럼 중간에 0도인 적이 최소한 한 번은 존재하겠지. 0도가 됐다가 다시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부호의 값, 어떤 특정 구간의 숫자 C3를 또 대입했어. 근데 FC2와 또 FC3는 부호가 반대야. 그럼 중간 어디인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몇 개가 존재하는지도 몰라. 오로지 한 개 이상이 존재한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실근의 존재성.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사이값 정리를 반드시 떠올리시고, 그 사이값 정리를 떠올리는 방법은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부호가 반대면 중간에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의할 거는 자, 여기에 C4가 있다고 해봅시다. C4가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C2의 부호와 C4의 부호를 비교하면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양수잖아. 둘을 부호가 같다고 해서 중간에 근이 없는 건 아니라고. 부호가 반대면 당연히 있지만 둘의 부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이에는 근이 없겠지. 근데 이렇게와 이렇게 올라가서 둘 다 플러스가 되면 중간에 이렇게 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함정이니까 속으시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글쎄 수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데 연속이면 반드시 그 범위 속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연속이기만 하면 그래프가 양 끝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갖게 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사이값 정리도 딱 한 번 실근의 존재성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